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2023년 청년 패널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요. 이에 대한 후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는 청년 새로운 도약을 향해입니다. 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월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조사를 직접 본인들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 조사 응답값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응답들을 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조사 전문 업체이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한국 리서치에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간 구조적으로 안 맞는 부분, 앞부분에서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뒤에 관련된 응답에서 좀 다르게 응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응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검증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세션은 서울 청년 패널을 통해 알아본 서울 청년의 삶과 행복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삶이라는 거랑 행복이라는 거 두 가지 다 뭔가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잘 분석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 개선 방향까지도 제안을 해줬다는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모든 미래 이슈에서 가장 중심에 공통적인 건 바로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 그리고 인구 감소, 그리고 지방소멸, 지방에서는 사실 청년의 유출 문제로서 그 청년을 잡기 위한 그런 지방에서의 노력들이 있고, 그래서 청년이 얼마나 중요한 어떤 미래를 위한 하고 또 정책 대상으로서 중요한 집단인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서 그리고 청년 패널을 이렇게 조사해 주셔서 그 결과를 듣는 것도 저희도 많이 공부가 되고 좋은 아주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주제가 오늘 청년 새로운 도약인데 이 내용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도약도 여러 가지 방식의 도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의 자리가 아무래도 그 다음의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라던가 그리고 약간의 좌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서울과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많은 청년분들이 함께 바꿔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면서 그 구체적인 질문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에서는 국회 미래연구원 그리고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이런 연구가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검증을 하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토론 시간이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청년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나이대도 더 세분화해서 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방에서 올라온 서울 청년들 또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서울 청년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년들의 다양성 그리고 개별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짤 필요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다라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있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데이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서울 청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조사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가지고 2020년부터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두 번째까지 저희가 조사를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어지는 오후 세션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울 청년 패널 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자료가 구성이 되었는지, 어떤 것에 가중치를 두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경제면을 조사할 때 이 청년의 소득을 조사했는지, 소비를 조사했는지, 자산을 조사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이 청년 패널 조사가 새싹 단계에 있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하셨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적절하게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청년의 고립 실패에 관한 부분이고요. 어떠한 사회적 관계들이 고립으로 일어나게 가능성이 많은가, 그리고 어떠한 유형의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청년에 대한 정책들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경향이 강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로 청년들의 고립 문제가 굉장히 심화가 되었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시의적절한 연구가 아니었나 싶고요.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도 굉장히 여러 측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표현적 관계라든지 도구적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다층화해서 접근한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층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재난 이전과 이후에 청년들의 어떤 고립감이나 나아가는 재난 이전으로의 청년들의 어떤 회복 탄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연구의 어떤 시발점을 잡았습니다. 청년의 고립 문제를 재난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집단의 경우에 그들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없다라는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청년 지원 정책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더 다각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재택근무는 청년의 일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코로나 이후 생긴 변화로는 재택근무가 빠질 수 없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연구는 사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기혼 가정과 미혼 가정에 대한 연구는 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청년만 중점적으로 연구를 한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연구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어지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이유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봤던 연구는 아까 이제 배우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개인에 대한 연구를 이어서 많이 봤는데, 항상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제가 봤던 연구들에서는 되게 회복 탄력성이 조절 변수나 매개 변수나 이런 걸로 쓰인 연구들이 많아서 회복 탄력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이거 보고 나서 뒤에 항상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스피어가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서 그래, 회복 탄력성을 넣으려면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마이너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다양한 8가지의 그 결과 변수들의 그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 결과 변수들의 평균값들이 어떤지를 좀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페인은 다양한 조직에 있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부분이 혜택을 누리는 청년들만 계속해서 누리고 혜택을 누리지 않는 청년들은 계속해서 이 소식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제가 영상 작성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이렇게 그냥 내도 되나 싶었던 그런 포인트들을 진짜 되게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리버스 포지션의 부분을 패널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편으로 저희가 올라가는 기술이 이전 데이터에서 측정 방식이 달라서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년치이지만 자본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쌓이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회자본이나 정치적 자본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어서 반년치이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면 너무 예술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드백으로는 회복 탄력성의 정의가 조금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사회적 고립과 청년 정책의 인지 사이의 관계에서는 애초에 청년 정책을 알고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재택근무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정규직을 뭉뚱그려서 연구에 포함시킨 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면은 근로소득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이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을 가지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연구 그리고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진척이 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정도였는데요. 앞으로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이 점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